전두환 정권이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던 1982년 백주 대낮에 부산 시내 한복판에서 불길이 솟아올랐다. 화염에 휩싸인 곳은 영사 업무를 겸하고 있는 미국 문화원이었다. 화재의 원인은 방화였다. 범인은 곧 밝혀졌다. 일군의 대학생들이었다. 소위 혈맹의 나라라고 불리운 미국 공관에 불을 지른 이 사건은 온 나라 안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우리 부산 시민이 한삼으로 빨리 방화범이 잡혔기 때문에 아주 반갑습니다. 특히 그 범인이 말입니다. 그 자경사상이 짙은 대학생이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죠. 문화원 1층에 있던 도서관을 전소시키고 한 명의 목숨까지 빼앗아간 화재. 그런데 이 무모한 범죄의 한가운데에는 누구보다 폭력을 미워해야 할 신학대학생과 장래가 보장된 의대생과 약대생, 그리고 연약한 여대생들이 있었다. 스물이 갓 지난 이 젊은이들의 행동을 미국은 가벼운 일탈로 받아들였다. 세계 전체 통틀어서 양키 고호무라고 하는 말이 없는 것은 한국뿐이었었다라고 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그걸 갖다가 홀드리치는 잘 표현해줬습니다. 일종의 정신 착란 혹은 도착, 그러한 양마착태 아니었잖느냐, 이렇게까지 표현해주고 해서 한미 간의 그 결과에 관해서는 잘 이해가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명백한 범죄자였고 정신착란자로까지 비하됐다. 어디에도 그들의 편은 없었다. 잘 차려진 어떤 세트 위에서의 어떤 연극처럼 그 범죄 공간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어떤 그 공간 안에서 재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한편으로 서글프고, 그렇지만 거부할 수는 없고. 현장 검증을 거치면서 주변의 시선은 더욱 싸늘해졌다. 직접 불을 지른 것이 4명의 여학생이었다는 사실은 또 한 번 여론을 들끓게 했다. 이들에게는 중형이 선고됐다. 주범급들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이 떨어진 것이다. 너무 슬펐어요. 제가 어떤 무기징역을 받았기 때문에 슬픈 게 아니라 진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 사회에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슬퍼서 정말 눈물이 나왔어요, 그때. 진실을 알릴 뜻이었다는 방화. 그 선택은 이들에게도 쉽지 않은 것이었다. 문화원에 들어가기 전에 문화원 근처 찻집에서 여자네트하고 부식씨하고 이렇게 5시 만났는데, 만나서 이제 이렇게 알코올 묻힌 솜방망이를 이렇게 받고, 그 전에 커피를 이렇게 시켜서 마셨거든요. 근데 커피를 딱 시켜서 마시는데, 이렇게 커피 잔을 드는데 손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너무 엄청 떨리더라고, 이게. 사건이 있었던 3월 18일, 4개의 양동이에 담긴 휘발유를 운반한 것은 김은숙과 이미옥이었다. 미문화원이 있는 그 거리는 아주 시내 중심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옆에 어떤 가든 아저씨가 그게 뭐냐고 벌건 게 이렇게 묻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얼른 지나갔죠. 가다가 힘내자, 아마 그 말은 한마디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마 먼 훗날에는 알게 될 거다, 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각 문부식은 문화원 맞은편 건물에서 사진 촬영을 준비하고 있었다. 방화 사실을 알릴 기획이었다. 문을 열어주기로 한 최인순과 김지희는 미리 문화원 내부 도서관에 들어가 있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기로 한 사람들이 정시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앞에 그 김은숙 씨와 이미옥 씨가 접근했다가 이제 당황을 했던 것 같고, 휘발유를 든 두 여학생이 문화원 입구에서 잠시 기다리자 안에 있던 최인순과 김지희가 무거운 유리문을 열어주었다. 돌아서는 순간에 막 굉장한 폭발음하고 바로 이제 붙고 나서 바로 돌아서는 순간에 막 덩대가 완전히 막 뜨거운 하염 같은 느낌과 굉장히 폭발음에 정말 정신이 없었고, 여기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요 앞에서 두 명 여자가 기름을 붓고 우린 바로 여기서 불을 당기면 그것이 얼마만한 규모의 불이 될 거라든지 앞에 사람이 위험할 거라든지 우리가 위험할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참 못했어요. 화력은 엄청났다. 모두가 당황했고 정신없이 밖으로 달려나갔다. 쾅 하는 소리가 나면서 앞에 있는 입구의 유리창들이 깨지고, 후배들이 놀라서 달려나와서 피하고, 또 당시 좀 바람이 많이 불었고. 그 시간 윤화백화점과 국도극장에 가 있던 남학생 3명은 방어의 의미를 알리는 전단을 뿌렸다. 소방차 소리를 듣고 저희들이 3층 창문 쪽으로 유인물을 던지지도 않고, 그 당시 바람이 좀 불었었는데 그 기울어진 그 창틀 사이에 유인물을 200장을 놓고 저희들이 출입구 쪽으로 내려가니까 한 10m쯤 가니까 그 유인물이 바람에 의해 가지고 뭉텅이채로 떨어지면서 그게 커진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휘발유 4통의 위력은 대단했다. 때마침 불어온 바람을 타고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결국 1층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동아대 학생 장덕술 군이 죽고 3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의도하지 않았던 큰 희생이었다. 건물 전체를 방어한다거나 이런 계획이든 의도가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상징적 방화. 그러니까 방화됐다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법이 입구라고 생각을 했고, 사전 답사를 통해서 입구에 불을 지르는 것이 안에 불을 지르는 것보다, 안에 어디에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안에 지르는 것보다는 훨씬 좀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했고, 보다 작은 불을 질렀을 때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부산 고신대학에서는 전체 대학생과 교직원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문부식을 포함한 일행 5명이 다니던 부산 고신대 역시 발칵 뒤집어졌다. 연일 참회의 기도회가 열렸고 고신대는 이들 모두를 곧바로 퇴학 처리했다. 모두가 차갑게 등을 돌린 이들의 행동. 무엇이 이들에게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이었을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문부식과 김은숙은 고신대학 77학번으로 입학했다. 이들은 유신 말기의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암울한 학창시절을 보내야 했다. 학교 안에서 늘 형사가 상주했었어요. 아침마다 등교하면서 저는 그 형사를 봤거든요. 그 형사는 무엇을 하는가? 하루 종일 학생들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지려고 할 때조차도 항상 보고를 했었어요. 학교에다가. 어딜 가도 어딜 누가 몇 명이 가는지 보고를 했었고, 그러한 것이 너무나 만연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러지 않으면 내가 불안할 정도로. 기독교 교육학과에 다니던 김은숙. 그녀는 후배들과 함께 사회과학을 공부하며 비판의식을 키우던 중 신학과 문부식을 알게 됐다. 돌파구가 없는 현실, 젊은이들의 고민은 깊어만 갔다.
나라를 위해서 몸바쳐 충성을 다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위기에 처한 80년 5월 국가의 안정과 광주를 군합발로 오히려 잠재운 전두환이 집권을 정권을 지키고자 장악했다. 불철주야로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기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그리고 하늘의 복음을 세상은 전함으로 그를 위해 기도했다. 충성하시는 귀하신 하나님의 종님들과 자리를 같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우를 찬양할 수 있는 신학생이었던 문부식은 그 귀한 모습에 모습을 절망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고급 호텔에 모여서 그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어떤 명망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말 그대로 그 신군부 책임자인 어떤 전두환의 정말 손에서 광주 시민들의 어떤 그런 피냄새, 희생의 어떤 냄새가 사라지기도 전에 이렇게 그를 위해서 축복을 해줬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교회의 이름으로, 그것이 가장 정말 아프게 다가왔고. 격동의 시기였다. 시국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숨가쁠 정도로 빠르게 돌아갔다. 총 투표수 2,525표 중 전두환 후보가 2,524표, 무효가 1표, 전두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관 선거로 당선된 전두환은 80년 1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모두가 쉬쉬하던 광주 학살, 그리고 그 학살의 배후 전두환, 문부식과 김은석, 그리고 함께 공부하던 후배들은 입에서 입으로 광주의 진상을 전해듣게 됐다. 그때 공부를 하는 도중에 광주 함경 실제 그 테이프, 녹음 테이프가 있었는데 그 테이프를 같이 들으면서 참 숨죽여 흐느끼던 그런 전율감을 느끼고 그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광주가 없었다면 부미강 사건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떨어지지도 않은 그 거리에서 나는 그렇게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라는 죄책감이 늘 부채처럼 남아 있었죠. 81년 카터의 뒤를 이어 레이건이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리고 전두환은 곧바로 미국을 방문했다. 레이건 취임 후 외국 수반으로서는 최초로 공식 초청을 받은 것이다. 레이건은 전두환에게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했다. 어떻게 미국이 그 한국 민중을 또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당사자인 전두환을 이렇게 불러서 그 한나라 대통령으로 대접을 하고 하는 모습이 결국에는 광주와 미국, 광주에 대해서 미국이 승인하고 지원한 것을 극명히 드러나는 예다. 민주주의의 영원한 수호자를 표방했던 미국. 그러나 그것이 모든 나라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광주의 곡소리가 채 잦아들기도 전인 80년 8월 한미연합사 사령관이었던 위컴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비웃는 발언들, 그리고 독재자 전두환에 대한 지지는 많은 민주인사들의 분노를 샀다. 광주 사태라든지 또 광주 사태를 통한 미국에 대한 인식들에 대해서 보다 더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했을 때 이것을 알고 분노하는 선에서만 거쳐서는 안 되겠다. 알려야 되겠다. 우리가 아닌 우리 말고 다른 모르는 국민들에게도 알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 근데 우리가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고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 안을 막 마련한 거예요. 화장실에, 공중 화장실에 가서 광주 학살 주범 전두환 물러가라 라든지 이런 걸 그때 우리가 만들었어요. 막 만들어가지고 가는 데마다 우리는 화장실 가면 다방이나 아니면 커피숍이나 어디나 가는 데마다 그런 문구를 가는 데마다 쓰자. 가는 데마다 쓰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심지어는 경찰서 그 화장실까지 가서 썼어요. 낙서, 유인물 살포. 나름대로 방법을 찾던 중 이들은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만든 한 인물을 알게 된다. 광주 사태 때문에 전국에 수배된 륵보 작가 김현장이었다. 김현장을 통해 이들은 많은 것을 알게 됐다. 특히 이제 광주와 미국과 관련해서 김현장 씨와의 만남은 뭐 제가 미국에 대한 이해를 보다 구체적으로 가지는데 뭐 결정적인 영향을 저는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80년 12월에 있었던 광주 미문화원 방화 사건도 알게 됐다. 단순한 실화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것은 미국의 불만을 품은 광주 청년들의 행동이었다. 부산에서 어떤 정말 우리 억압적인 상황을 돌파하는데 그 미국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부산 미문화원, 그러니까 광주 미문화원 방화 사건과 같이 부산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은 김현장 씨가 분명히 먼저 했었고, 또 그런 필요성에 제가 공감하고 서로 의논을 일정하게 했던 건 뭐 사실이고. 내가 볼 땐 지금 미국에 대한 지금 반미국어가 나올 상황이다. 그리고 광주항쟁에 책임을 묻는 거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부산 미문화원 정도를 한번 우리가 건드려보는 게 어떻겠느냐. 방어를 하는 게. 그리고 성명서로서 우리 뜻을 밝히는 게 어떻겠느냐 했을 때 뭐 흔쾌히 그 뭐 고민해 보겠다고. 계획은 그렇게 세워졌다. 여학생들이 직접 행동을 하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다. 지금 이 현 정권에서 이 얼어붙은 이 전국에서 그야말로 다들 맥을 잃고 다 기운 빠져 있는데 우리 여학생들이 나설 때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을 거다. 남학생들은 유인물을 뿌리기로 했다. 방화라는 방법에 대해 이견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절박함에는 모두가 인식을 같이 했다. 그 당시 상황이 워낙 그 5.18 이후로 운동권 자체가 굉장히 침체된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좀 그런 시대적 상황 때문에라도 전통적인 그런 운동 방식이 아니라 좀 자극적인 그런 좀 운동 방법이 필연적으로 나와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라도 알리자. 세계라도 우리 이 남한에 적어도 미국에 대한 그 실체에 대해서 저항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시민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려야 된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하는 일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너무나 부도덕하고 폭력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지 않은 행동일 수 있지만 내가 이 살아온 이 짧은 역사 속에서는 제가 선과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힘을 달라고. 이 가는 길이 100m 정도 되는데 이 가는 길에 제가 주저하지 않고 용감하게 갈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한국전쟁 이후 반미의 무풍지대였던 한국에서 터져나온 어둠 속의 위층이었다. 문부식과 김은숙은 원주에 있는 가톨릭 교육원으로 피신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간첩이나 불순분자의 소행으로 몰아붙였다. 범인에 대해 3천만 원의 현상금까지 붙었다. 이들은 김 현장이 은신해 있던 교육원 지하 보일러실에서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열흘이 조금 지나 후배들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방화를 맡았던 최인순, 이미옥, 그리고 유인물을 뿌렸던 박원식, 최충원 등 후배들이 줄줄이 검거된 것이다. 쟤네들 계속 저렇게 두면 어쩌면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가 전두환 정권이잖아요. 산 사람도 그냥 끌려가서도 죽어 나오는 판인데 하물며 이 문화원에 대한 사건으로 인해서 걔네들이 잡혀가서 고문을 받는다는 건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너무나 들었기 때문에 빨리 나라도 가서 내가 빨리 잡혀가 주는 것이 쟤네들이 사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는 문동의 원칙이고 뭐고가 생각이 사실은 잘 안 들었어요. 그 후배들 살리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제가 자수하고 싶다 얘기를 했어요. 문부식과 김은숙은 가톨릭 교육원의 최기식 신부에게 자수의 뜻을 밝혔다. 그리고 서울의 함세웅 신부를 통해 안기부에 자수했다. 이들은 서울 안기부에서 남영동 대공분실로 그리고 또다시 부산 대공분실로 옮겨지며 고문을 당했다. 욕을 해요. 이 년이 제일 지독한 년이야 그러더라고요. 누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봤더니 7, 8명 되는 어깨가 딱 벌어진 키도 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에워싸요. 그러면서 옷을 벗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위에 옷도 벗고 다 벗고 아래 옷도 벗고. 그러니까 7, 8명 되는 그 남자들이 다 놀렸어요. 저를요. 세워놓고. 몸매가 어떻다는 등 뭐가 어떻다는 등. 저는 그때 그냥 죽고 싶었어요. 내가 애인이 아닌 남자 앞에서 옷을 벗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보여주겠다 그러고 내가 스스로 벗지 않으면 옷을 벗기겠다. 가렸어요. 눈을요. 눈을 가리고 손을 뒤로 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저를 이제 끌고 가서 물 틀어놓은 그 앞에 타일이 있었었는데 그 타일에다가 이제 꿇어 앉히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왜 이러지? 몇 차례나 물고문이 반복됐다. 수사관들이 원하는 대답은 한 가지였다. 자신이 사회주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거의 이제 출신해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시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 난 사회주의자다. 이제 니들 마음대로 해라. 포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그럼 너 북한 방송 들었지? 안 들었다고 그랬어요. 들은 바가 없었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잠수를 하게 된 거죠. 너가 왜 미 문화원에 방화를 했는가? 방화의 동기를 써라라든지 아니면 광주에 대한 어떤 너의 생각을 쓰라라든지
그런 말은 들어본 바가 없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번은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 누군가가 찢었어요. 그거를. 이거 따위는 필요 없다고. 광주가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너는 빨갱이잖아. 당시의 수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좌경 용공분자이기 때문에 부산민문화원에 불을 지른 것이다 라는 등식을 성립시킨, 그러니까 안티앙키즘은 커뮤니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에 반대하는 건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의 잔인한 고문들이 동원됐다. 각본은 미리부터 정해져 있었고 수사관들은 정해진 대답을 요구했다. 거부하면 또다시 고문이 반복됐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뿐이죠.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런 통증과 질식에서 막 이래 죽는구나. 이런 생각뿐이었고, 그나마 정신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은 너네들 세상이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너네들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굉장한 그 독한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의 조작 수사를 통해 이들은 좌경 사상을 가진 용공분자로 만들어졌다. 국가전복을 꿈꾸는 위험한 테러 분자로까지 매도됐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검거 폭풍이 몰아쳤다. 배후 조종자로 지목된 김현장, 그리고 문부식과 김은숙의 자수를 주선한 최기식 신부까지 구속된 것이다. 수배 중인 범인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였다. 자수를 주선했던 최기식 신부님 자신을 구속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저희들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최기식 신부가 몸담았던 원주교구 또 가톨릭교회 전체를 용공 좌경시하고 마치 용공 세력들의 아주 온상인 양 면이 텔레비에 보도가 되고 신문에 아주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쫓기는 청년들을 모른 척할 수 없었던 성직자의 양심. 그러나 최기식 신부의 행위는 용공분자를 감싸준 용서할 수 없는 중죄로 매도됐다.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여러 명의 신부들과 가톨릭 전체가 용공 시비에 휩싸였다. 우리 집에 전화가 핏발치덕 하고 돌까지 던지고 이럴 정도였죠. 수녀들이 밖에 나가서 차를 타면은 차를 안 태워줄 정도로, 택시를 안 태워줄 정도로 정말로 사람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돌을 던질 정도로 돼버렸죠.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다. 검찰은 이들을 용공분자로 몰아붙였고 재판부는 계속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옳고 그른 거 가려주는 것이 재판인데 그것이 아니고 검찰 페이스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게 무슨 사법권 동정이 있느냐. 그렇게 외칠 수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오래 가니까요. 검찰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법원을 미워해. 검찰은 그렇다 소리 치자. 왜 법원을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된 거죠. 본인이가. 사건이 난 지 꼭 1년 만인 83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주범 김현장과 문부식은 사형, 그리고 방화를 한 여학생들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유의물을 뿌린 박원식과 최충원에게도 징역 7년이라는 무거운 벌이 내려졌다. 최기식 신부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어떤 정성도 참작되지 않은 가혹한 판결이었다. 마지막 사형 그러는데 화가 굉장히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소리를 질렀어요. 재판장에서. 사형하고 선고 선언을 하는데 막 그냥 열이 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거는 조작 재판이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질렀는데 그 조작 재판이다라고 말한 것이 사실대로 쭉 재판 과정되면 이게 도대체가 사형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사형 그러는 걸 보면 이게 위에서부터 뭐가 내려오는 거구나. 자수를 했는데 어떻게 사형이냐.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런데 바로 하루가 이틀 뒤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 정치적으로 감형을 했습니다. 무기로.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즉시 성명서 낼 때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짓밟은 자신들이 독재 정권의 하수인을 스스로 드러낸 아주 사법부의 치욕스러운 날이었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판결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최후 진술에서 인명희생에 대한 죄값을 치르겠다는 반성과 함께 문부식은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아마 대구 고등법원에서의 최후 진술이었을 텐데 정말 우리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맞고 져야 될 책임은 지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가 반성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정말 바람직한 한미관계 재정립을 위해서 어떤 전환의 계기를 삼지 않는다면 제2의 부산민문화원 사건, 제3의 부산민문화원 사건이 이 땅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로부터 3년 후인 85년 5월, 대학생 80여 명이 서울 미문화원을 기습적으로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72시간 동안 농성을 계속하면서 미국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방주의 무력 진압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한 것이다. That they would always chant at their demonstrations. And that was certainly what the 72 students who seized the library had as a principal object. They wanted us to apologize for our having massacred 2,000 people. That was what I was told. They wanted from us. So it's certainly true that America was believed to have played a bad role in Gwangju. 80년 5월 21일, 귀영군이 잠시 물러가고 전남도청이 광주 시민들 손에 들어왔다. 무장을 해제하고 항복하라는 귀영군의 요구에 맞서 시민군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었다. 시민과 학생 대표로 구성된 수습위원회는 미국이 이 사태의 중재역을 해주길 바랐다. 미국은 저희 한국전쟁 때 저희를 도와준 우방이었고, 또 나름대로 시민들은 미국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희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씨가 외신 기자를 통해서 미국 대사에게 알려서 미국이 저희 시민운동을 지원해 줄 것을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미국이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그러나 그것은 순진한 믿음이었다. I refused it as something that I did not have the power to do. For 5 days I had spent my time trying to mediate this. I didn't know what I could do in addition to what I had already done for 5 days. So to me it was a quixotic kind of request. I mean, an unrealistic request. 그 즈음 미국 항공모함 코러시호가 필리핀을 떠나 한국 근해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광주 시민들은 또 한 번 기대에 부풀었다. 저희들은 그 항공모함이 경사에 일정한 압박을 주고 저희 민주화 운동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The bringing in of a battle group, actually, I don't remember whether it ever arrived, but yes, we did request one. That was largely in response to worries among the Korean generals that North Korea had made some moves, and there were some rumors that North Korea was going to invade South Korea.
We investigated these rumors. We found that they were not true. 사실 미 항공모함은 신군부의 요청에 의해 한미연합사가 불러들인 것이었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사실상 미군에 속해 있었고 중요한 군부대의 이동과 활동은 한미연합사의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 (1980년 5월 27일) 신군부는 광주의 마지막 진압을 위해 24단 투입을 결정했다. 그리고 미국은 그것을 승인했다. The U.S. is responsible because it played a role in the decision-making of the military crackdown. The U.S. did not give the orders for people to kill people in Gwangju, and they were probably as shocked as anybody was that this happened. But the fact is that the United States did give approval for Chun Doo-hwan to use military forces under a joint U.S.-Korean command to be used against Korean Democratic people. 미국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무자비한 진압. 민주화의 열망은 그렇게 짓밟혔다. 27일 날 점령당하고 난 연후에는 미국이 마치 그동안 우방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강경한 계략이었고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 편할 대로 판단해서 일부 정치권인들을 도운 걸로 생각하고 미국에 대한 증오심이 불타올랐었습니다. There is no indication ever that the U.S. publicly supported the Gwangju demonstrators, or even recognized that this was a legitimate resistance to dictatorship rather than some sort of rebellion. And they always said Korean democratization has to be delayed. President Carter said Koreans are not ready for democracy. This was a stunning statement from a man who made human rights policy his strong suit. 미국의 두 얼굴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안겨주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은 미국 문화원의 순환시대가 됐다. 86년에는 또다시 부산미 문화원이 20여 명의 대학생들에 의해 전도됐다. 광주 미 문화원은 30회가 넘게 공격당한 끝에 폐쇄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광주 문제에 대해 아직도 굳게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다. 한국 전쟁 이후 미국 국가기관의 공공건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전혀 없었죠. 그런 점에서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이라는 것은 한미 관계에서 하나의 핵을 끊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민주화와 반독재 투쟁의 걸림돌로서 미국의 실상을 인식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공공건물에 방화를 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기존의 미국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정말 이건 천지 차이의 사고 전환이 이루어진 거죠. 그로부터 18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4년 6개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김은숙. 그녀는 지금 2권의 책을 낸 소설가가 됐다. 그리고 2 아이를 가진 평범한 엄마이기도 하다. 그녀의 청춘을 앗아가버린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그 시절을 그녀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79, 8, 80, 81, 82까지의 우리의 정치 전반의 것이 얼마나 거세게 한 방향으로 몰아쳐 갔던가를 저도 생생하게 아직도 기억하고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생각하면 아마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지금 다시 또
그러한 사회가 온다면 나는 어떨까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별 다른 뾰족한 수가 없었을 거다. 사형을 선고받았던 문부식은 6년 9개월간의 옥고 끝에 88년 특사로 풀려나왔다. 지금 그는 진보적 평론 잡지 당대 비평의 주간이자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람은 사라지고 사건만이 남는 현실. 그러나 문부식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했던 행위보다는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고민이 기억되는 것이다. 부산미문화원 사건은 뭐 어떤 미국 정부에 대한 경고이고 반성을 촉구함과 동시에 우리 자신, 그러니까 나와 동시대인들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던 사건이죠. 특별한 어떤 이념이 아닌 정말 인간적 동기, 당시를 살아야 했던 그 보편적인 인간적 동기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저는 그 재판 과정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 그 부분이에요.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이요 그 깊은 바닷속에 고요히 잠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예외적인 시대에 살았던 이들. 그래서 그들은 예외적인 행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억압과 압제의 시대에 살았던 젊은이들. 그 시대에 태어난 죄로 이들은 모두 값비싼 희생을 치렀다. 가장 큰 희생은 그날의 방화로 목숨을 잃어야 했던 동아대 학생 장덕술 군이다. 한 청년의 무고한 죽음은 18년이 지난 지금도 이들 모두의 가슴에 무거운 빚으로 남아있다. 한 가정에 아름답게 키우는 아들이 이유야 어찌됐건 다시 볼 수 없는 저 세상으로 가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엄마라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느끼는 어떤 보람과 기쁨, 슬픔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해보면서 그때 그 자녀를 잃었던 그 어머니의 심정이 돌아올 수 없는 그 세상으로 보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그것이 때로는 저를 정말 힘들게 해요. 눈앞에 떠오른 친구의 모습 날리는 꽃잎 위에 어른거리고 저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라. 박정희 대통령 아들이다. 뭐 정일군 씨 아들이다. 박정희 경호실장 아들이다. 이일학 실장 아들이다. 내가 묘소에 들어갈 때까지 이 한은 내가 꼭 풀고 제발 부탁이지만 누가 양심 총을 내주겠어. 범인은 정종원이야. 그것만은 내가 확부동해. 독재 정권에 대한 그 경직성이 하나의 그 정의인 사례라는 거죠.
하지 않으면 옷을 벗기겠다. 가렸어요, 눈을요. 눈을 가리고 손을 뒤로 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저를 이제 끌고 가서 그 물 틀어놓은 그 앞에 타일이 있었었는데 그 타일에다가 이제 꿇어 앉히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왜 이러지? 몇 차례나 물고문이 반복됐다. 수사관들이 원하는 대답은 한 가지였다. 자신이 사회주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거의 이제 실신해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시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 난 사회주의자다. 이제 니들 마음대로 해라. 포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그럼 너 북한 방송 들었지? 안 들었다고 그랬어요. 들은 바가 없었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잠수를 하게 된 거죠. 너가 왜 미 문화원에 방화를 했는가? 방화의 동기를 써라라든지 아니면 광주에 대한 어떤 너의 생각을 쓰라라든지 그런 말은 들어본 바가 없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번은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 누군가가 찢었어요. 그거를. 이거 따위는 필요 없다고. 광주가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너는 빨갱이잖아. 당시의 수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좌경 용공분자이기 때문에 부산민문화원에 불을 지른 것이다 라는 등식을 성립시킨, 그러니까 안티양키즘은 커뮤니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에 반대하는 건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의 잔인한 고문들이 동원됐다. 각본은 미리부터 정해져 있었고 수사관들은 정해진 대답을 요구했다. 거부하면 또다시 고문이 반복됐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 뿐이죠.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런 통증과 질식에서 막 이래 죽는구나. 이런 생각 뿐이었고, 그나마 정신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은 너네들 세상이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너네들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굉장한 그 독한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조작 수사를 통해 이들은 좌경 사상을 가진 용공분자로 만들어졌다. 국가 전복을 꿈꾸는 위험한 테러 분자로까지 매도됐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검거 폭행이 몰아쳤다. 배후 조종자로 주목된 김현장, 그리고 문부식과 김은숙의 자수를 주선한 최기식 신부까지 구속된 것이다. 수배 중인 범인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였다. 자수를 주선했던 최기식 신부님 자신을 구속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저희들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최기식 신부가 몸담았던 원주교구 또 가톨릭교회 전체를 용공 좌경시하고 마치 용공 세력들의 아주 온상인 양 연일 텔레비에 보도가 되고 신문에 아주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쫓기는 청년들을 모른 척할 수 없었던 성직자의 양심. 그러나 최기식 신부의 행위는 용공분자를 감싸준 용서할 수 없는 중죄로 매도됐다.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여러 명의 신부들과 가톨릭 전체가 용공시비에 휩싸였다. 우리 집에 전화가 빗발치듯
태고 돌까지 던지고 뭐 이럴 정도였죠. 수녀들이 밖에 나가서 차를 타면은 차를 안 태워줄 정도로, 택시를 안 태워줄 정도로 정말로 사람들이 그 천주교에 대해서 돌을 던질 정도로 돼버렸죠.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다. 검찰은 이들을 용공분자로 몰아붙였고 재판부는 계속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옳고 그름을 뭐 가려주는 것이 재판인데 그것이 아니고 검찰 페이스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게 무슨 사법권 동정이 있느냐. 그렇게 외칠 수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오래 가니까요. 검찰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법원을 미워해. 검찰은 그렇다 해서 치자. 왜 법원을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된 거죠. 사건이 난 지 K 고민해 보겠다고. 계획은 그렇게 세워졌다. 여학생들이 직접 행동을 하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다. 지금 이 현 정권에서 이 얼어붙은 이 전국에서 그야말로 다들 맥을 잃고 다 기운 빠져 있는데 우리 여학생들이 나설 때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을 거다. 남학생들은 유인물을 뿌리기로 했다. 방화라는 방법에 대해 이견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절박함에는 모두가 인식을 같이 했다. 그 당시 상황이 워낙 5.18 이후로 운동권 자체가 굉장히 침체된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좀 그런 시대적 상황 때문에라도 전통적인 그런 운동 방식이 아니라 좀 자극적인 그런 좀 운동 방법이 필연적으로 나와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라도 알리자. 세계라도 우리 이 남한에 적어도 미국에 대한 그 실체에 대해서 저항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시민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려야 된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하는 일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너무나 부도덕하고 폭력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지 않은 행동일 수 있지만 내가 이 살아온 이 짧은 역사 속에서는 제가 선과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힘을 달라고. 이 가는 길이 100m 정도 되는데 이 가는 길에 제가 주저하지 않고 용감하게 갈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한국전쟁 이후 반미의 무풍지대였던 한국에서 터져나온 어둠 속의 외침이었다. 문부식과 김은숙은 원주에 있는 가톨릭 교육원으로 피신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간첩이나 불순분자의 소행으로 몰아붙였다. 범인에 대해 3천만 원의 현상금까지 붙었다. 이들은 김 현장이 은신해 있던 교육원 지하 보일러실에서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열흘이 조금 지나 후배들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방화를 맡았던 최인순, 이미옥, 그리고 유인물을 뿌렸던 박원식, 최충원 등 후배들이 줄줄이 검거된 것이다. 쟤네들 계속 저렇게 두면 어쩌면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가 전두환 정권이잖아요. 산 사람도 그냥 끌려가서도 죽어 나오는 판인데 하물며 이 문화원에 대한 사건으로 인해서 걔네들이 잡혀가서 고문을 받는다는 건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너무나 들었기 때문에 빨리 나라도 가서
예, 내가 빨리 잡혀가 주는 것이 쟤네들이 사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는 운동의 원칙이고 뭐고가 생각이 사실은 잘 안 들었어요. 그 후배들 살리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제가 자수하고 싶다 얘기를 했어요. 문부식과 김은숙은 가톨릭 교육원의 최기식 신부에게 자수의 뜻을 밝혔다. 그리고 서울의 함세웅 신부를 통해 안기부에 자수했다. 이들은 서울 안기부에서 남영동 대공분실로 그리고 또다시 부산 대공분실로 옮겨지며 고문을 당했다. 욕을 해요. 이 년이 제일 지독한 년이야 그러더라고요. 누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봤더니 7, 8명 되는 어깨가 딱 벌어진 키도 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에워싸요. 그러면서 옷을 벗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위에 옷도 벗고 다 벗고 아래 옷도 벗고. 그러니까 7, 8명 되는 그 남자들이 다 놀렸어요, 저를요. 세워놓고. 몸매가 어떻다는 등, 뭐가 어떻다는 등. 저는 그때 그냥 죽고 싶었어요. 내가 애인이 아닌 남자 앞에서 옷을 벗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보여주겠다 그러고 내가 스스로 표수 2525표 중 전두환 후보가 2524표, 무효가 1표, 전두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관 선거로 당선된 전두환은 80년 1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모두가 쉬쉬하던 광주 학살, 그리고 그 학살의 배후 전두환, 문부식과 김은숙, 그리고 함께 공부하던 후배들은 입에서 입으로 광주의 진상을 전해듣게 됐다. 그때 공부를 하는 도중에 광주 항쟁 실제 그 녹음 테이프가 있었는데 그 테이프를 같이 들으면서 참 숨죽여 느끼던 그런 전율감을 느끼고 그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광주가 없었다면 부위강 사건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떨어지지도 않은 그 거리에서 나는 그렇게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라는 죄책감이 늘 부채처럼 남아 있었죠. 81년 카터의 뒤를 이어 레이건이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리고 전두환은 곧바로 미국을 방문했다. 레이건 취임 후 외국 수반으로서는 최초로 공식 초청을 받은 것이다. 레이건은 전두환에게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했다. 어떻게 미국이 한국 민중을 또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당사자인 전두환을 이렇게 불러서 한나라 대통령으로 대접을 하고 하는 모습이 결국에는 광주와 미국, 광주에 대해서 미국이 승인하고 지원한 것을 극명하게 드러나는 예다. 민주주의의 영원한 수호자를 표방했던 미국. 그러나 그것이 모든 나라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광주의 곡소리가 채 잦아들기도 전인 80년 8월 한미연합사 사령관이었던 위컴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비웃는 발언들, 그리고 독재자 전두환에 대한 지지는 많은 민주인사들의 분노를 샀다. 광주 사태라든지 또 광주 사태를 통한 미국에 대한 인식들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했을 때 이것을
알고 분노하는 선에서만 거쳐서는 안 되겠다. 알려야 되겠다. 우리가 아닌, 우리 말고 다른 모르는 국민들에게도 알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 근데 우리가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고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 안을 막 마련한 거예요. 공중 화장실에 가서 광주 학살 주범 전두환 물러가라 라든지 이런 걸 그때 우리가 만들었어요. 막 만들어가지고 가는 데마다 우리는 화장실 가면 다방이나 아니면 커피숍이나 어디나 가는 데마다 그런 문구를 가는 데마다 쓰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심지어는 경찰서 화장실까지 가서 썼어요. 낙서, 유인물 살포. 나름대로 방법을 찾던 중 이들은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만든 한 인물을 알게 된다. 광주 사태 때문에 전국에 수배된 륵보 작가 김현장이었다. 김현장을 통해 이들은 많은 것을 알게 됐다. 특히 이제 광주와 미국과 관련해서 김현장 씨와의 만남은 제가 미국에 대한 이해를 보다 구체적으로 가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저는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80년 12월에 있었던 광주 미문화원 방화 사건도 알게 됐다. 단순한 실화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것은 미국의 불만을 품은 광주 청년들의 행동이었다. 부산에서 어떤 정말 우리 억압적인 상황을 돌파하는데 미국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부산 미문화원, 그러니까 광주 미문화원 방화 사건과 같이 부산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은 김현장 씨가 분명히 먼저 했었고, 또 그런 필요성에 제가 공감하고 서로 의논을 일정하게 했던 건 사실이고. 내가 볼 땐 지금 미국에 대한 지금 반미국어가 나올 상황이다. 그리고 광주항쟁에 책임을 묻는 거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부산 미문화원 정도를 한번 우리가 건드려보는 게 어떻겠느냐. 방어를 하는 게. 그리고 성명서로서 우리 뜻을 밝히는 게 어떻겠느냐 했을 때. 경이 동대가 완전히 뜨거운 하염 같은 느낌과 굉장히 폭발음에 정말 정신이 없었고, 여기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요 앞에서 2명 여자가 기름을 붓고 우린 바로 여기서 불을 당기면 그것이 얼마만한 규모의 불이 될 거라든지 앞에 사람이 위험할 거라든지 우리가 위험할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참 못했어요. 화력은 엄청났다. 모두가 당황했고 정신없이 밖으로 달려나갔다. 쾅 하는 소리가 나면서 앞에 있는 입구의 유리창들이 깨지고 후배들이 놀라서 달려나와서 피하고, 또 당시 좀 바람이 많이 불었고. 그 시간 윤화백화점과 국도극장에 가 있던 남학생 3명은 방화의 의미를 알리는 전단을 뿌렸다. 소방차 소리를 듣고 저희들이 3층 창문 쪽으로 유인물을 던지지도 않고, 그 당시 바람이 좀 불었었는데 그 기울어진 그 창틀 사이에 유인물을 200장을 놓고 저희들이 출입구 쪽으로 내려가니까 한 10m쯤 가니까 그 유물이 바람에 의해 가지고 뭉텅이채로 떨어지면서 거기에 커진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휘발유 4통의 위력은 대단했다. 때마침 불어온 바람을 타고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결국 1층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동아대 학생 장덕필 군이 죽고 3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의도하지 않았던 큰 희생이었다. 건물 전체를 방화한다거나 이런 계획이든 의도가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상징적 방화. 그러니까 방화됐다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법이 입구라고 생각을 했고, 사전 답사를 통해서 입구에 불을 지르는 것이 안에 불을 지르는 것보다 안에 어디에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안에 지르는 것보다는 훨씬 좀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했고, 보다 작은 불을 질렀을 때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부산 고신대학에서는 전체 대학생과 교직원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문부식을 포함한 일행 5명이 다니던 부산 고신대 역시 발칵 뒤집어졌다. 연일 참회의 기도회가 열렸고 고신대는 이들 모두를 곧바로 퇴학 처리했다. 모두가 차갑게 등을 돌린 이들의 행동. 무엇이 이들에게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이었을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문부식과 김은숙은 고신대학 77학번으로 입학했다. 이들은 유신 말기의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암울한 학창시절을 보내야 했다. 학교 안에서 늘 형사가 상주했었어요. 아침마다 등교하면서 저는 그 형사를 봤거든요. 그 형사는 무엇을 하는가? 하루 종일 학생들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지려고 할 때조차도 항상 보고를 했었어요. 학교에다가. 어딜 가도 어딜 누가 몇 명이 가는지 보고를 했었고. 그런 것이 너무나 만연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러지 않으면 내가 불안할 정도로. 기독교 교육학과에 다니던 김은숙. 그녀는 후배들과 함께 사회과학을 공부하며 비판의식을 키우던 중 신학과 문부식을 알게 됐다. 돌파구가 없는 현실, 젊은이들의 고민은 깊어만 갔다. 나를 위해서 몸바쳐 충성을 다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위기에 처한 80년 5월 국가의 안정과 광주를 군합발로 잠재운 전두환이 정권을 장악했다. 불철주야로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기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그리고 하늘의 복음을 세상은 전함으로 그를 위해 기도했다. 충성하시는 귀하신 하나님의 종님들과 자리를 같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을 찬양할 수 있는 신학생이었던 문부식은 그 모습에 절망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고급 호텔에 모여서 그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어떤 명망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말 그대로 그 신군부 책임자인 어떤 전두환의 정말 손에서 광주 시민들의 어떤 그런 피냄새, 희생의 어떤 냄새가 사라지기도 전에 이렇게 그를 위해서 축복을 해줬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교회의 이름으로, 그것이 가장 정말 아프게 다가왔고. 격동의 시기였다. 시국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숨가쁠 정도로 빠르게 돌아갔다. 전두환 정권이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던 1982년 백주 대낮에 부산 시내 한복판에서 불길이 솟아올랐다. 화염에 휩싸인 곳은 영사 업무를 겸하고 있는 미국 문화원이었다. 화재의 원인은 방화였다. 범인은 곧 밝혀졌다. 일군의 대학생들이었다. 소위 혈맹의 나라라고 불리운 미국 공관에 불을 지른 이 사건은 온 나라 안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우리 부산 시민이 한참으로 빨리 방화범이 잡혔기 때문에 아주 반갑습니다. 특히 그 범인이 말입니다. 그 자경 사상이 짙은 대학생이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죠. 문화원 1층에 있던 도서관을 전소시키고 한 명의 목숨까지 빼앗아간 화재. 그런데 이 무모한 범죄의 한가운데에는 누구보다 폭력을 미워해야 할 신학대학생과 장래가 보장된 의대생과 약대생, 그리고 연약한 여대생들이 있었다. 스물이 갓 지난 이 젊은이들의 행동을 미국은 가벼운 일탈로 받아들였다.
세계 전체 통틀어서 양키 고호무라고 하는 말이 없는 것은 한국뿐이었었다라고 했습니다만 미치게서는 그걸 갖다가 홀드리치는 잘 표현해줬습니다. 일종의 정신 착란 혹은 도착 그러한 양마착태 아니었잖느냐 이렇게까지 표현해주고 해서 한미 간의 그 결과에 관해서는 잘 이해가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명백한 범죄자였고 정신착란자로까지 비하됐다. 어디에도 그들의 편은 없었다. 잘 차려진 어떤 세트 위에서의 어떤 연극처럼 그 범죄 공간이라고 이름 붙여진 어떤 그 공간 안에서 재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한편으로 서글프고 그렇지만 거부할 수는 없고. 현장 검증을 거치면서 주변의 시선은 더욱 싸늘해졌다. 직접 불을 지른 것이 4명의 여학생이었다는 사실은 또 한 번 여론을 들끓게 했다. 이들에게는 충형이 선고됐다. 주범급들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이 떨어진 것이다. 너무 슬펐어요. 제가 어떤 무기징역을 받았기 때문에 슬픈 게 아니라 진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 사회에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슬퍼서 정말 눈물이 나왔어요, 그때. 진실을 알릴 뜻이었다는 방화. 그 선택은 이들에게도 쉽지 않은 것이었다. 문화원에 들어가기 전에 문화원 근처 찻집에서 여자를 타고 부식씨하고 이렇게 5시 만났는데, 만나서 이제 이렇게 알코올 묻힌 솜방망이를 이렇게 받고, 그 전에 커피를 이렇게 시켜서 마셨거든요. 근데 커피를 딱 시켜서 마시는데, 이렇게 커피 잔을 드는데 손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너무 엄청 떨리더라고, 이게. 사건이 있었던 3월 18일, 4개의 양동이에 담긴 휘발유를 운반한 것은 김은숙과 이미옥이었다. 미문화원이 있는 그 거리는 아주 시내 중심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옆에 어떤 가든 아저씨가 그게 뭐냐고 벌건게 이렇게 묻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얼른 지나갔죠. 가다가 힘내자. 아마 그 말은 한마디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마 먼 훗날에는 알게 될 거다. 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 문부식은 문화원 맞은편 건물에서 사진 촬영을 준비하고 있었다. 방화 사실을 알릴 기획이었다. 문을 열어주기로 한 최인순과 김지희는 미리 문화원 내부 도서관에 들어가 있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기로 한 사람들이 정시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앞에 그 김은숙 씨와 이미옥 씨가 접근했다가 이제 당황을 했던 것 같고. 휘발유를 든 2 여학생이 문화원 입구에서 잠시 기다리자 안에 있던 최인순과 김지희가 무거운 유리문을 열어주었다. 돌아서는 순간에 막 굉장한 폭발하고 바로 이제 붙고 나서 바로 돌아서는 순간에 막